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 AI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객과 고령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참고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 지속되어 개인의 일상,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애는 치료로 해결하거나 개인이 의지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과 환경적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 장기 문제를 모두 포함하며 지체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신장애는 자폐증, 조현병, 조울증 등을 포함한 발달장애와 정신과적 장애로 나뉩니다. 이러한 분류는 장애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장애인 고객을 응대할 때는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 착취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보험료 환급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무결성을 강화하여 모든 고객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애인 고객과 소통할 때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눈을 마주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시 장애인 고객의 보호자가 있더라도 장애인 고객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객은 신체, 정신 기능의 제약으로 여러 부서의 일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부서의 업무 이관을 최소화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고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은 시각장애인을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손보다는 팔꿈치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게 한 뒤 반보 앞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반한 안내견이 있을 때에는 시선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견에게 음식물을 주거나 만지는 등의 주의를 흐트리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면 존중과 세심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배려가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청각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몸짓, 표정, 입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주보며 입모양을 뚜렷하게 말하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핵심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면 메모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콜센터는 110번, 120번, 107번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고객과 소통할 때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고객과 소통할 때는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최대한 말을 천천히 반복하여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당사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지, 동선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하며 대화할 때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키가 작은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손이 닿는 곳에 두고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과 소통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을 선택하고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와 같은 비하적인 용어는 피하며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존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포용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령 고객 응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고객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회사는 우편과 팩스를 통한 보험금 청구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고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고령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명확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과 같은 복잡한 분야에서는 전문 용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보며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종이에 써서 설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장애인 고객 및 고령 고객을 보호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 및 고령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안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근거로 장애인 고객, 고령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상품,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차별금지 규정입니다. 제15조는 차별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고 제17조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이며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하는 데 차별이 없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콜센터는 110번, 120번, 107번이 있습니다. 110번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및 수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0번은 서울, 경기, 제주 및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종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번호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7번에서는 문자와 영상, 통신 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방면으로 통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 환경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소비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장애인 및 고령 고객을 응대할 때는 이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천천히 배려하며 말하고 몸짓이나 행동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포용성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가이드는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지원센터 AI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